키아오라.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뉴질랜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탁지영 PD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뉴질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직접 가본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매력적인 장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처음 가볼 곳은요, 뉴질랜드 북섬의 중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다이내믹한 자연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 북섬은요, 호주판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호주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끊임없이 미끄러지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찰에 의해서 생겨난 열기가 북섬을 끊임없이 달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북섬의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오리들도 옛날부터 이런 열기를 이용해서 추위를 피하고 삶의 질을 높여왔죠. 그래서 이런 마오리들의 문화의 흔적도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북섬 중부가 되겠습니다. 북섬이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 아일랜드라는 곳인데요. 단시간 내에 북섬을 만든 화산의 힘을 가장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화이트 아일랜드의 중심 분화구는 해수면보다 70m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끊임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는 화학 성분이 점점 더 짙게 농축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에 올라가면은요, 아주 그냥 후끈한 열기와 함께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완전히 이렇게 입을 벌리고 연기를 아주 그냥 뭉게뭉게 피어올리는 이런 장면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아일랜드는요, 지금도 여러 개의 센서로 24시간 동안 화산 활동이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과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땅, 뉴질랜드 북섬의 매력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로토루아와 그 인근 지역입니다. 이 로토루아 쪽으로 향하다 보면요, 일단 거인의 숲을 마주치게 돼요. 바로 레드우드 포리스트라는 곳인데요. 사실 이 레드우드 포리스트는요, 뉴질랜드의 임업시험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 숲은 1901년에 인위적으로 조성이 된 숲인데요. 목재를 키울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림을 한 것이죠.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장 높은 나무는 뭐 높이 72m, 지름 169cm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에는 정말 거대한 나무들이 있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 북섬 북서부에 가보면 와이포우아라는 숲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레드우드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바로 신비의 나무라고 불리는 카우리라는 나무인데요. 이 카우리 나무는 높이는 60m까지 자라는데 둥치 지름이 무려 5m가 넘어요. 이렇게 자라기까지 2000년이 넘게 걸리는 굉장히 느리게 자라는 나무이기도 한데요. 그런 나무가 아직도 성장 중이라는 게 더 놀랍죠. 자, 그래서 이런 거대한 나무들은 그럼 어디에 쓰였을까요? 바로 이 마오리들이 카누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오리들의 카누들 중에 보면요, 100명이 탈 수 있는 이런 카누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카누가 하나의 나무를 통으로 파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드우드 포리스트에서 멀지 않은 하무라나라는 샘이 있는데요. 여기야말로 정말 그 반지의 제왕의 엘프들이 여기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입니다. 이 하무라나 샘의 물은요, 무려 70년 동안 지하를 흐르다가 15m 깊이에 있는 돌 틈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물의 양도 엄청난데요. 1시간에 약 450만 리터가 나온다고 해요. 이게 올림픽 규격 수영장 2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하무라나 샘을 뒤로 하고 진짜 로토루아를 만나러 가볼 시간인데요. 이 로토루아는요, 우리에게 연가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포카레카레아나라는 마오리 민요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로토루아는요, 마오리어로 두 번째 물이라는 뜻인데요. 북섬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이면서 또 그 옆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산 폭발에 의해서 형성된 분화구에 물이 차서 만들어진 그런 화산 호수인 거고요. 이게 형성된 다음에 그 안에서 분화가 한 번 더 일어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융기해서 섬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호수 안에 모코이아라는 섬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죠. 이 모코이아 섬이야말로 연가로 익숙한
포카레카레아나라는 노래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소인 거죠. 이 포카레카레아나는 물결이 일렁이네라는 뜻인데요. 한 부족이 거기 살고 있었고요. 그 부족의 족장 아들이 있었죠. 이름이 투타네카이라고 했는데요. 이 투타네카이는 흠모하고 있는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투타네카이보다 신분이 지체가 더 높았어요. 육지에 사는 좀 더 큰 부족의 대추장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히네모아라는 이 추장의 딸을 연모하고 있었는데 신분 차이로 인해서 선뜻 고백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이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젠가 함께 하자라고 뜻을 모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과도 비슷한 스토리죠. 그런데 어느 폭풍을 치던 밤에 투타네카이가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이 피리 소리에 이끌려서 히네모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 나는 그를 만나러 가겠어. 이러면서 속이 빈 조롱박 6개를 엮어서 몸에 두르고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호수를 건너기 시작하니까 풍랑이 일던 호수가 조용해졌다고 해요. 이게 바로 그 노래의 가사인 거고요. 그래서 모코이아 섬에 도착한 히네모아는 온수풀에, 거기 또 마침 이 온수가 솟아나는 그런 온수풀이 있었어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몸을 담그고 투타네카이를 기다렸는데 천신만고 끝에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은 그날 밤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6.25 때 뉴질랜드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왔던 마오리 병사들이 이 노래를 전해주고 가서 지금은 연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여기에서 이 바다만 호수로 바꾸면 스토리가 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우포로 넘어가게 되면요. 타우포는요, 뉴질랜드에 한 3,800여 개의 호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호수예요. 그래서 이 타우포 역시 엄청나게 거대한 분화의 결과로 생긴 것인데요. 타우포 전체도 하나의 분화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6,500여 년 전에 있었던 오루아누이 분화라는 분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7만 년 동안 지구에서 있었던 알려진 화산 폭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화는요, 1980년에 있었던 미국의 세인트 헬레나 화산 폭발과 비교하면 그것에 한 1,0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폭발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우포는 한 번에 걸쳐서 분화를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분화가 있었는데 기원전 186년에 있었던 하테페 분화라는 사건 때에는요,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중국과 로마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왠지 모르지만 태양이 좀 붉어졌어 라고 기록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기를 맞춰보면 바로 이 뉴질랜드 북섬에서 타우포에서 분화가 있었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화의 흔적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타우포 호수고요. 이 맑디 맑은 물이 아주 고요하기만 한 풍경이지만 그때를 상상하면서 정말 지구가 부글부글 끓던 그때를 상상하면서 보게 되면 또 다른 감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우포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지점프인데요. 이 상업적인 번지점프가 태어난 것이 바로 뉴질랜드라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타우포 번지는요, 높이 47m고요. 그래서 정말 번지점프 중에서도 뭔가 좀 본고장에서 원조집에 가서 번지 맛집에서 좀 내가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타우포에 가셔서 번지점프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시면은요, 또 후카 폭포라는 곳이 있어요. 후카라는 것이 마오리어로 방울 또는 거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폭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굉장히 물이 격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까지 이 제트보트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제트보트의 엔진도 뉴질랜드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뒤로 뿜어내면서 이 보트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뿜어내는 방향을 격렬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가 아주 엄청난 움직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그 강이 위에서 바로 360도 턴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트라기보다는 어떤 놀이시설에 가까운 그런 아주 엄청난 박력을 느낄 수 있는 보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보트를 타고 이 후카 폭포까지 바로 앞까지 갈 수 있는 액티비티가 바로 후카 폴스 제트라고 불리는 그런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카토 강을 제트보트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막 180도 회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그전까지 있었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좀 잔잔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곳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딱 어울리는 곳이 바로 드 브레트 스파 리조트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온천 온수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공기중을 일단 한번 뿜어내요. 그렇게 해서 식혀가지고 높이 뿜어내가지고 식히는 그런 방법을 써서 딱 들어갔을 때는 아주 알맞은 온도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야외 노천 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실 때는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꼭 수영복을 챙겨 가셔야 되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원체 이 원수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몸에 해로운 그런 미생물들은 다 살균이 되고요. 아주 좋은 미네랄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의 피로를 잔잔하게 풀 수 있는 또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 북섬 중부 여행을 함께 해봤는데요. 아직 이 중부 여행이 끝난 게 아닙니다. 뉴질랜드 중부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고 한다면 뉴질랜드 최초의 국립공원인 통가리로 국립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오라, 감사합니다.